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반까지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승승장구하던 연고점 랠리를 나타냈던 증시가 옥션 만기 전후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 저희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쉬어간들 어떠하리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 며칠 더 누적이 되면 그때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그래서 매일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스피는 3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2,400은 지켜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또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업체가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낙폭이 줄었고 하루 종일 2,400선 근처에서 횡보했네요.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피로하셨겠지만 아직 마음의 문 닫지 마시고 여의도 클래스까지 하시고 좀 더 편안하게 연휴 맞이하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1시간이 너무나 빨리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전평, 또 응원의 메시지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준비했어요. 자, 금요일입니다. 같이 불금 다음 주를 대비하셔야 되겠죠. 피로한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여의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시황 분석에 가장 든든한 이서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박재현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못 소개했죠. 지금 두 명인데 저 빼고 가려고 그랬죠. 갈 뻔했어요. 브레인 나 부러운데. 오늘 너무 마음의 문 안 닫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까지 계속 잘 갔다면 그냥 빨리 문 닫고 연휴나 준비하자 했을 텐데 자, 어제 오늘 좀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서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한마디를 주실까요? 시장 전반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나왔을 때 이번 주에 화, 수 그리고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3번 나왔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뭐 조금씩 밀리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훅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 자체의 흐름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갑자기 떨어지니까 또 한 대 맞은 건 아프죠. 예.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뭐 상승을 위한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변함없는 뷰신 거네요. 네. 예. 자, 박재현 전문가님, 이런 변화의 모습이 저희 어제 백진수 전문가와 같이 나오셔서 며칠 더 이런 누적의 형태를 보이면 정말 고점 신호였으니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너무 괜찮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1% 빠졌거든요. 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표시도 안 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불안 요소들이 좀 있죠. 그죠? 코로나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의 정치권의 문제도 있죠. 부양책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미중 관계는 오히려 해결 구간이에요. 중국이 또 우연찮게 이제 홍수를 맞아가지고 식량을 더 이제 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랑 오히려 좀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미국 내부에서 있는 정치권의 문제는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조정을 어떤 뭐 사인에 의해서 어떤 뭐 균열이 발생해서의 조정이 아니라 비싸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을 가지고 에그머니나 이러면 주식 못하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조정, 저희가 전혀 이상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누적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매일 함께하는 여의도 클래스인데요. 이석우 전문가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해주실 말씀이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화요일 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이 시간에 화요일 날 옵션 만기일 전날, 옵션 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변동성이 클 거고 그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차트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요 날이었었죠. 바로 요 날 방송에 나서 옵션 만기일 전후해 가지고 변동성이 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지지점이 2,390포인트 그리고 2차 그때 70포인트라 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50포인트. 근데 한 방 맞으면은 아프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 이틀 또 세게 한번 맞으면은 한 10% 빠져버리면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미 예상했고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살 준비를 한다라면 이건 기회거든요. 그럼 코스닥 잠깐만 보시죠. 코스닥은 겁나죠. 네. 예, 컵삭은 겁나지라 똑같은 날짜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20포인트? 그러면 한 양대 시장 모두 1.5%에서 1.7% 정도의 하락은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기 시황에서는 고점 매도 신호가 분명히 나와서 급등한 종목 매도를 하고 준비를 하시죠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즉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 위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면 저가에서 다시 매수할 준비가 됐다. 이건 또 뭔 얘기냐? 앞에서 우리 박재현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요. 중기로는 괜찮다. 깨진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유동성 환경.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 얘기를 벌써 화요일부터 해주셨었어요. 네, 수요일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했죠. 그게 예. 옵션 만기라는 거를 전후해서 그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맞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있었지라는 것을 되게 다들 같이 상기하셨거든요. 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 자, 그러면 다음 주로 같이 대비해 볼까요? 매크로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여러분의 참여 방법 공유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든든한 두 분의 출연자에게 많이들 소통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관전병으로 저희가 선물도 같이 금요일에 드려야 되겠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주요한 오늘 체크해 봐야 할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이석우 전문가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다음 주를 대비한 시황의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공행진해 보였던 금, 뛰었다가 또 떨어질 때는 막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금은 상품 가격의 그 급등락 현상이 혹시 이게 어떤 현상인가?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 변동성의 급등락의 증시 영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요 부분도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가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형성돼서 지수가 상승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갔다라는 점은 그리고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동력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되고 유동성 환경이 계속 들어오느냐 이거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품가가 급등락한 이유에는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약간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쫓아와 보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 가격입니다. 차트 먼저 보시죠. 금 가격인데요.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급락을 했죠. 네. 은 가격입니다. 이거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예, 금 가격 쭉
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로 제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은 가격은 더 변동성이 컸습니다. 자, 상품가에서 최선두에 서 있는 금 가격, 은 가격 이것이 왜 이렇게 급등락을 했고 그랬느냐?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변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달러의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저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찍는 흐름이 이렇게 3번 연달아 나오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실물, 즉 이런 물가가 뭐 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변동 요인이 생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는 계속 하락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돈을 계속 펑펑 내다 쓰겠죠. 돈이 더 또 만들어서 찍어내서 그런 현상이 바로 이 금리 하락으로 또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달러 약세가 여기서 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앞에서 보신 달러의 인덱스에서 나타났다 보니까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거 아닌가? 라는 현상이 그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이 물가 연동 국채, 제가 지난 시간에 팁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 금리가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놀란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금 가격, 은 가격이 갑자기 출렁하고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았죠.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 각국 중앙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유동성 확장 정책을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계속 한다는 거죠. 유동성 확장 돈을 찍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마이너스 금리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 물가,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얘네들이 조작을 해서라도 올릴 거야. 이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소위 주식에 대한 조작 뭐 그런 거 말고요. 네. 요 금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 그럼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증시에 대한 영향력, 단기로 충격이 지금 온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했으면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다 해도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또 슬펐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마다 중심을 많이 잡아주고 멘탈 관리를 보듬어줬던 게 박재원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상품 가격의 변동성 커진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자막을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보고 있다가 자막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설명은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자막을 보시면은 이게 뭘까 싶으실 것 같아서 물가연동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라고만 이제 자막이 나와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1%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가연동 채권 금리하고 금 가격은 원래 역행하거든요. 역으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으로 올라오는 거에 이제 반락으로 금 가격이 떨어진 거지 이제 금리가 하락했다고 이제 떨어진 게 아니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막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 가격 보면서 얘기할까요? 한번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온스당 3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한 1,400 몇 불까지 내려갔었어요. 쭉 내려갔다가 그때는 근데 사실 돈이 없다, 뭐 유동성이 위기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 보시면 쭉 내려갔죠, 그죠? 저게 3월 근처인데요. 내려갔다가 이제 11월이래. 이제 얼마 전에 8월, 7월 이러면서 이제 쭉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정책이 막 나오면서 그랬는데 뭐 2,000불을 아예 넘어갔었다가 변동성이 커졌는데
또 8월 11일 날 갑자기 4.5% 이상 빠지면서 뭔가 3월 급락대랑 굉장히 비슷하죠. 콕 떨어지는 게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떨어지는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몇 가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일단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양호한 경제 지표를 좀 보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를 볼 텐데 전월 대비해서 좋습니다. 어쨌든간 미국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7월에 146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3개월 연속 증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나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7월치가 괜찮았습니다. 6월 대비해서 7월치가 0.7% 상승을 했고요. 금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쩌면 이제 코로나도 좀 있었죠, 그죠?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재워졌는데 누적 확진자를 이제 신규 확진자로 한번 볼까요? 신규 확진자로 좀 보시면 누적 확진자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 큰일 났다, 뭐 위기다, 뭐 그러는데 신규로만 아마 떼서 좀 놓고 보면 그래프가 살짝 잠잠해집니다, 그죠? 뭐 이제 간단하게만 보세요. 이제 잠잠해지는 것만 보시면 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1일 날 뭐 러시아 쪽에서 그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났다, 뭐 이런 백신 승인이 났었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혹시 잡히면 이라면서 이제 금 가격이 똑 떨어졌던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갈까라는 생각은 저는 없어요. 이제 좀 전에 물론 이제 이석호 대표님이 얘기를 다 해줬지만 재차 상승할 가격이 충분히 좋다라고 보는 게 금 가격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 말이 맞아요 이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은 처음에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금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도 달러도 사고 싶고 금도 사고 싶고 그래서 막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위기도 어느 정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위기가 넘어가는 순간이 될 때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합니다. 이 급락을 할 때 금 가격은 원래 달러 가치랑은 사실은 금 가격은 반대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오히려 위로 더 튀는 이런 현상을 거의 100년여간 보여왔어요. 네. 근데 이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달러 가치만 그럼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달러 가치를 좀 보시면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약세를 보이면서 사실 올라올 기미가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금 가격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달러 가치가 유지만 된다면 그리고 뭐 연준이 돈을 풀든 뭐 어찌됐든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만 말만 보시면 돼요. 뉴스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뭐 허용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대감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금 가격은 금방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주식 시장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수익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특히 월드클래스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수익 중이지만 우리 이석우 전문가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혹시 조금 사그라든 걸까? 아니면 이 유동성의 힘이 조금 사그라든 걸까? 또 이런 또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둘 다 노로 대답을. 노. 예.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꺾이는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아까 코로나 지표 보셨지만은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겠죠. 그때까지는 확장 정책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국 중앙 정부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총재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동성 확장 정책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금 가격이 위험 자산이기도 하지만요.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금을 또 많이 씁니다. 전자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에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놓고 보면 또 다시 재상승을 또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산 인플레이션 형성에 대한 과정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것은 단기 변곡점 문제였었고요. 네. 여기 정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한번 더 떨어지면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산 인플레이션 네. 환경은 유지, 유동성의 힘 기대가 조금 떨어진 걸까요? 라는 이런 높아심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노노 의견에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상품 가격에 너무나 요동치는 급등락에 증시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걸까요? 라는 주제를 던져봤는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한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석우 전문가님. 예, 유동성의 강물에는 암초가 있죠.
바로 이 유동성에 흐르는 강물에 암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라는 강물은 계속 흘러서 바다까지 가는 겁니다. 박재현 전문가님. 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가져가자라는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꺾을 만한 요소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지금 없죠. 며칠 사실 사이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사실은 이 방송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떨어지면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자극적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인데 뭐 별일 있다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1%밖에 안 떨어졌어요. 뭐 코스닥 2% 무섭죠. 무섭지만 그거 떨어졌는데 뭘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막 지금 우리가 막 특집인 것처럼 얘기를 할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 여의도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막 70-80%씩 올라가다가 5% 조정받고 뭐 10% 조정받았어요. 그거를 못 참으면 안 되죠. 그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상하게 뻥튀기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 이상한 상황은 언젠간 정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한 상황이 끝났냐는 게 문제죠. 안 끝났고 끝날 기미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상한 상황도 이어질 거라는 걸 좀 기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럼요. 예, 제가 뭐 다른 데서 뭐 방송을 잠깐 찍고는 왔습니다. 예, 매일 유튜브를 찍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요게 과연 뭐냐? 좀 떨어졌다고 쫄지 마. 요거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 용어가 과연 될까 해서 그걸 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하고 싶은 말. 쫄지 마십시오. 네. 다음 주까지 아직 3일의 연휴가 되게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막 24시간 증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벌써 문 안 닫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여의도 클래스 늦게까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연휴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갈게요. 네, 트렌드 클래스 시작하기 앞서 오늘 참여 방법 함께 공유합니다. 013-3366-8100번으로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세요. 자, 응원의 한마디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합니다. 자, 라운드 2 이제 시황에 대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셨다면 다음 주에 대한 좀 궁금증이 풀어지셨다면 트렌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이서구 전문가님이 또 직접 가져오셨네요.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급락장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철강주라고 하는데 용광로 달궈졌다? 아니 요즘 철강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한 가지씩 볼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요. 철강 가격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시황이. 뭐 중국에서 덤핑이 거의 들어오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 쪽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즉 수요 이 철강 관련해 가지고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전방 업체들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안 좋았었던 기회는 너무 많다 보니까요. 가격 협상에서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이미 협상에 들어간 상태고 결론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철강 가격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이슈가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조금씩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조선 관련 섹터를 보면은요. 네. 수주 건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후판 쪽에서도 또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는 요건도 생기겠죠. 전방 업체의 수요가 점차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계속 예시를 드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3기 신도시라든가 정부 정책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책으로
지방 도시의 도시화를 갖다가 계속 꾸며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은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즉 글로벌 경기 부양 및 뭐 최근 들어서 홍수 뭐 혹은 3기 신도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수요처가 늘어나고 그리고 철강 가격이 더 높아진다라면은 당연히 이 관련 주식들의 상승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상승이 될 거고요.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서구 전문가님, 저희 벌써 포트폴리오 안에 7월 네. 17일에 현대제철 종목을 이미 매수해서 저희 보유 중이잖아요. 예,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아니 철강 전반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대표주인 포스코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올라간 업종 하면은 조선, 철강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보시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전 고점 아주 중요한 저항대를 뛰어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전 고점대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 초입부예요, 둘 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철강 관련주에 대한 호재 그것이 앞으로 더 펼쳐질 가능성 그리고 중기적으로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철강, 조선, 우리가 그동안 반짝반짝했던 다른 업종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많이 좀 가려졌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분명 지금 이제부터 눈여겨볼 만한 건가요? 네. 박재원 전문가님? 네, 박재원 전문가님도 네, 말씀해 뭐 주시면. 다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이 원자재를 쓰는 산업의 경우에는 가격과 상품 판매 단가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벌어지면 스프레드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공장 안 돈다, 뭐 제조업체가 다 망가졌다, 뭐 이러면서 뭐 셧다운 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요가 워낙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쓰는 거는 이미 다 가격 올라왔는데 뭐가 아니고 옛날 거거든요. 이게 레깅이 있어서 화학 제품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유가와 지금 쓰는 유가는 3개월 전에 사온 기름이다라고 하면서 3개월 정도 레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강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샀던 철광석이 지금 쓰이거든요. 이 레깅 때문에 정말 쌀 때 샀던 철광석이 지금 이제 제품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단가가 많이 벌어지게 됐죠. 원자재가 한참 쌀 때고 지금은 오히려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 철강 사바오산 이쪽이라고 하는데 여기 강철이 11일에 보니까 9월에 열연 냉연 후판 가격을 다 올렸대요. 그러니까 11일 날 이제 발표가 났는데 다음 달에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올린 게 6월부터 쭉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판매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근데 원자재는 싸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국내 철강제 유통 가격 이것도 좀 살펴보니까 8월에 이어서 9월도 추가 인상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가격 그대로 해서 어차피 비싸진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 그대로 해서 이 철판이 들어가는 곳이 철강이 들어가는 곳이 뭐 조선, 자동차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쪽이랑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될 거 납품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납품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하반기는 통일하기로 했대요, 가격을. 그러면 높은 가격 그대로 통일해서 하반기 그대로 가고 원자재 가격이 또 좀 있으면 좀 올라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깅이 있는 게 이미 올라온 게 올라오니까. 네, 그걸 따지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장이 더 돌아갈 거고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더 철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 더 많이 팔 거고요. 더 많이 납품을 하는데 가격은 비싼 데서 유지하기로 고정으로 하반기까지 박아놨어요. 그러면 나쁠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사실은 쭉 갈 수 있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꽤 괜찮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철강 쪽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가 사상 첫 적자를 냈잖아요. 2분기 실적 쇼크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철강주의 상승세는
어김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하반기 수요 개선 기대감이 워낙에 큰 상태여서 실적 부진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철강 수요 증가 이 부분이 아까 이서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산업이 좋아서 지금 저점에서 2배, 3배를 올라왔을까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오는 거죠. 예,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올라온 흐름 안에서 앞으로 더 빨리 이 회복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이 이제 기지개를 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질 때 과연 이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일까? 아니거든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앞에서 뭐 이제 가격 대비 그러한 이익을 갖다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가 뭐 한 달 전부터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향후 기대치가 또 플러스가 된다라면 그러한 부분은 이미 과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야죠. 근데 철강주를 보면서 이게 친환경 차와도 연관이 있다? 저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기사를 보니까 아니 지금 방금 네네. 얘기하신 거에다가 첨언을 좀 하고 네네. 싶어가지고 네네. 갑자기 마이크를 좀 뺏었어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말씀이 맞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질문이 이제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근데 수요가 올라와도 싫으세요? 마진이 벌어져도 싫으세요? 잘 팔린대.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적이 올라올 것 같대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도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다음 내년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안하면 그러면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는 사실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식할 때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제약사라든지 뭐 하여튼 단타류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빨리 오늘 1%, 오늘 5%, 오늘 1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의 성적이 훨씬 더 안 좋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비중이 더 많으면서도 사실은 종목을 볼 때는 굉장히 미래까지도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 다음은 이게 꼭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나에겐 안 좋은 일이 마치 일어날 것 같은 내가 선택한 녀석은 잘못된 아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종이나 종목을 접근하시게 되면 사실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고 주식이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기대감이 풍부하다고 하면 투자를 해도 좋을까 아닐까 해서 판단할 때는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탄탄한지 혹은 뭐 지금 외국인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야지 실적이 좋다.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봤더니 맞아. 근데 내년엔 이렇게 하면 할 거 없어요. 근데 투자는 굉장히 막 초단타적으로 하시면서 종목이나 어떤 업종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막 원시적으로 바라보시는 멀리 바라보시면서 뭔가 아주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 같은 곳이라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서 항상 생각할 때는 내 뭐 매매 스타일과 내가 종목을 바라보는 것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과 굉장히 비슷하게 맞추신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철강 수요 증가 이게 안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뚤어른 시각으로 보면 그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주식이 정말 더 잘 된다는 말을 아마 언젠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제 전문가님 마지막이시라고요. 네, 자 오늘 한마디 들을게요. 자 트렌드 클래스 라운드 2 이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특별히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주세요. 이서구 전문가님. 예, 뭐
저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어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라면은요,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보십시오. 그 이외에 곁으로 나오는 물음표들은요, 투자 포인트가 크다라면 다 묻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고 그런 것은 예,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을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분기 실적 기대주 관심으로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 관심 발상의 전환. 박재현 전문가님. 네, 뭐 오늘 철강 얘기를 했으니까 철강이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냥 쇳물 녹이는 것 같고 포스코만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철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여의도 클래스에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업종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수요는 어디서 발생할까? 건물이구나. 건물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그래도 종목을 고르실 때 얘는 어디서 쓰이니까 그 산업이 잘 돼? 그럼 이것도 많이 쓰이겠다라는 어떤 체인을 좀 연결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를 주시네요. 친환경차도 금속으로 만든다. 자동차 생산 회복도 철강주 실적 개선에 기여가 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딱 박재현 전문가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딱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한마디로 주십니다. 고고고가 한동안 떠오를 것 같고요. 이 전기차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것만 봐도 박재현 전문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라운드 2 정리합니다. 네, 수익률 이거 아까워서 어떤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가 막힌 수익률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서구 전문가님, 박재현 전문가님의 종목들 정말 그야말로 한 달 동안 반짝반짝 빛을 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의도 클래스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이서구 전문가님, 오늘 현대제철 저희가 라운드 2에 철강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예. 뭐 그래도 꽤 나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철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1+1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쇼핑할 때 가장 좋아하는 1+1이 되겠죠.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수소차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여건 되고요. 경기 민감주 해가지고 철강 섹터가 좋을 때 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당연히 오늘 상승처럼 당연합니다. 더 강한, 그래서 조정 시에는 짧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3만 원이라고 제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하시고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AS였고요. 2차 전지는 박재현 전문가님의 심장이잖아요. 네. LG화학이 이렇게 정말 뭐 유종의 미는 아니지만 오늘로만 봤을 때 네. 정말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네요. 근데 뭐 네.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좀 쏘는 모습 보이면서 또 갔으면 좋을 텐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뭐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정말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좋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올랐으면 저 정도는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70만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70만 원 쪽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50만 원 근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도 거의 한 40% 가까이란 말이에요. 근데 슬퍼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제 유튜브에도 와가지고 막 댓글로 막 LG화 왜 그러냐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 오늘 하루 이렇게 떨어져서 아마 또 많이들 궁금증을 주셨나 봐요. 아니 뭐 난리예요 지금 막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을 해주려면은 네. 사실 뭐 제가 라이브를 열거나 그래야 되는데 라이브를 열 시간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하실 말씀 계속 아마 많을 2차 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로운 종목들 선물 같은 종목이 되겠네요. 정말 이서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예, 급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래도 선물 하나는 드리고 가야지 해가지고 선물인가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저가주지만 우량주입니다.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젠백스 링크, 젠백스 하면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그 자회사인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요.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 분야는 해외 의류, 잡화, 도소매 업체입니다. 즉 명품이요. 명품을 수입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새롭게 또 발전 사항을 하려고 무선 인터넷 솔루션 그것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KT라든가 SK텔레콤, 뭐 LG U+ 그 이외에 해외에도 이것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가입니다. 왜 이렇게 쌀까?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작년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요. 이 주요 이 돈벌이가 되고 있는 이 명품 수입 사업은 과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명품 사업은요.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입처 그 기본 이익은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무선 인터넷이라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1차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루머가 있어서 1차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고점에서 한번 막혔었는데요. 2,000원에서 한번 막혔었는데요. 그 이후 옆으로 한 2달 정도 깁니다. 소위 기는데 앞에 거래량을 보시면은요. 이게 쭉쭉 올라간 거래량 이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이것을 매집봉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2,000원은 기본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이요. 뭐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000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뭐 한 중장기로 보시고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원입니다. 1,400원. 특별 선물이다. 젠백스 링크에 마치 빨간 리본을 달고 우리에게 선물로 온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구 전문가님. 박지현 전문가님도 특별 선물 주세요. 주셔야죠. 특별하지가 않아서. 네. 사실은 그냥 뭐 제 스타일 맞게, 제 색깔 맞게 좀 큰 종목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이 왜요? 나도 놀랐네. 왜요? 아닙니다. 하시죠. 제가 큰 종목밖에 안 하는데 자, 현대제철을 했고요. 현대제철이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스프레드 벌어진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제 7월에 스위스로 수소전기 트럭을 보내죠. 10대를 보내는데 이거 수출하면서 25년까지는 1,600대 보낸다고 해요.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금속 분리판이 있습니다. 이 금속 분리판이 수소차 중에 넥소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금속판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넥소가 넥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100kW짜리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여기에 전기 트럭에는 190kW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배죠. 2배이기 때문에 금속판도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상용차가 잘 팔리면 2배로 팔리겠죠. 그죠? 당연히 ASP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니콜라가 또 현대랑 협력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 현대 쪽에서 나오는 상용차와 이 현대 제철이 들어가는 또 금속 분리판이 한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서 이게 아주 큰 뭐 테마성의 모멘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대 제철 선택을 했고요. 현대 제철은 뭐 손절가는 한 26,000원 보시고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수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서구 전문가님, 우리 왜 같이 놀랐죠? 이서구 전문가님 이제 네. 보유 종목이잖아요. 네. 몰랐어요. 네. 이렇게 쌍으로 추천을 받으면 더블 몰랐어요. 저의 관심이네요. 네. 돌발 질문. 네. 철강주 하면 일단 포스코. 근데 현대제철이 더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 삼성동에 현대자동차에서 건물을 또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건설사에서는 현대건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포스코 철근이나 철강을 쓸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제품을 쓰겠죠. 그리고 건설 경기, 지금 전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건설 경기가 또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시멘트, 철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계속 수주가 됩니다. 뭐가? 배가. 조선내주에서 거의 매일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후판을 담당하는 이러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현대 제철의 이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도 현대중공업이 있죠. 예, 이름이 바뀌었지만은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강점은 충분히 이쪽에 더 있지 네. 않나 생각이 합니다. 네, 쌍으로 추천받은 현대제철입니다. 이사구 전문가님은 예전에 목표가를 3만 원으로 두셨었고요. 박재현 전문가는 오늘 새롭게 반짝반짝 새로운 종목을 현대제철로 주시면서 4만 원의 목표가를 줬습니다. 더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클래스가 다른 여의도의 썰장 여의도 클래스. 아쉽지만 7월부터 여의도 클래스를 빛내주셨던 4명의 전문가분들의 방송이 오늘까지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민 박사님, 맥진수 전문가님은 이제 출연이 어렵게 됐는데요. 또 잠시 후에 그 무료 방송은 9시에 공명 정지호 전문가가 함께하게 됩니다. 8월의 후속 전기차 대박주를 선점하라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월요일은 또 간만에 오래간만에 대체 휴일입니다. 오늘장이 많이 빠져서 힘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재충전 잘 하시길 바라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아주 10초 정도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죠. 이서구 전문가님, 박재현 전문가님.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갑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왔었던 시황에 대한 부분, 제가 매일 개인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많이 즐거웠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도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자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예전에 시청자분들이 또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는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TV에는 이제 자주 못 나오게 되겠지만 그래도 저나 이서구 대표님이나 저희들 식구들 모두 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인사드릴 테니까 자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쩔 줄 말고 고고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MTNW 전문가들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